김할머니는 낮은 담장 너머로 바라보이는 감나무를 물끄러미 보고 있었어요. 투박한 빗자루를 손에 쥐고 마당을 쓸다가 잠시 멈춰 섰어요. 바람이 한 번 불 때마다 감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김할머니는 허리를 조금 펴고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편치 않았어요. 매일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데도 머릿속은 늘 복잡했어요. 잔상을 지우려 애쓰듯 다시 빗자루를 움직였어요. 그러다 불현듯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손이 떨렸어요. 김할머니의 아들 민수는 열심히 공부해 의사가 됐어요. 결혼도 하고 어린 손주 수호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여행을 떠났다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때 김할머니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파묻혀 한동안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남겨진 수호가 있어서 김할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일어섰어요. 그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주겠노라 다짐했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김할머니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낯선 풍경을 보거나 문득 바람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고 당시가 떠올랐어요. 자책과 후회가 교차했고 내가 여행을 말렸다면 달랐을까라는 생각이 반복됐어요. 그럴 때마다 김할머니는 미안함을 수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억지로 웃었어요. 손주만이라도 밝게 자라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밥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동네 뒷산에도 데려가고 함께 공기 좋은 곳을 찾아다녔어요. 아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걸 손주에게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수호는 나이에 비해 조숙하고 공손했어요. 김할머니의 애틋한 마음을 알고 있는지 할머니 건강 챙기세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때마다 김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린 녀석이 어찌 이리 다정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그리움도 함께 느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곁에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래도 둘만의 생활은 평온에 가까웠어요. 서로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어느 날 수호가 갑자기 열이 나더니 식은땀을 흘렸어요. 김할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를 등 뒤에 업고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를 부를 겨를도 없어서 동네 이웃 어르신에게 사정을 말하고 차를 얻어 탔어요. 이웃 어르신은 놀라서 급히 운전대를 잡았고 김할머니는 뒤에서 수호를 꼭 안았어요. 조금만 참아. 곧 괜찮아질 거야. 김할머니는 애써 진정하려 했어요. 차 안에서 수호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너무 뜨거워서 더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응급실은 이미 북적이고 소란스러웠어요. 병원 복도에는 환자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김할머니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간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간호사가 부축을 해주며 안내했어요. 환자분은 바로 의사 선생님 뵙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간호사의 말에 김할머니는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는 초조해하는 김할머니를 달래듯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 사이 수호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김할머니는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직 손주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의사가 들어왔어요. 김할머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상태였어요. 수호가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의 시선 끝을 따라가며 김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민수와 똑같은 얼굴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 순간 김할머니는 현실 감각을 잃은 듯 멍하니 그 의사를 바라봤어요. 목소리까지도 너무 닮았습니다.
민수야. 김할머니는 무심결에 작은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김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의사의 이름표를 확인했어요. 박명철이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얼굴과 말투는 분명 민수와 흡사했어요.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수호의 상태를 살폈어요. 열이 꽤 높은데요. 조금 더 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 김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무나 닮았다는 사실이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할머니는 숨을 고르면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성함이 민수 아니신가요? 의사는 놀란 기색으로 김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아니요. 저는 박명철입니다. 그 한마디가 김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아들의 이름이 아닌데 이토록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니 도무지 믿기 힘들었어요. 마치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펼쳐진 듯 했어요. 의사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진지한 태도로 돌아왔어요. 수호의 열을 식히기 위해 주사를 놓고 응급처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김할머니는 의사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분명히 민수가 맞았어요. 하지만 명찰은 분명 박명철이었고 그의 말투도 어딘가 낯선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쩐지 따뜻한 느낌이 김할머니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혹시 이 상황이 꿈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은 수호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어요. 김할머니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묘한 불길함에 휩싸였어요. 그 아들과 똑같이 생긴 의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니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수호가 아픈 상황이라 질문을 계속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김할머니는 수호가 잠시 쉬는 사이 앉아서 고개를 떨궜어요. 분명 현실 같은데 어디선가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옆을 둘러봐도 더 이상 박명철이라는 의사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간호사가 김할머니에게 다가와 이런저런 입원 절차를 설명했어요. 김할머니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하나씩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의문과 충격이 뒤섞여 손이 계속 떨렸어요. 하지만 지금 우선해야 할 건 손주의 안정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다행히 수호는 금방 안정을 찾았어요. 의사는 추가 검사를 위해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어요. 김할머니는 혹시 이름을 바꾼 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저 우연히 닮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똑같았어요. 눈빛, 목소리, 손을 움직이는 방식까지도 아들과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직접 추궁하듯 물어보는 건 겁이 났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아들아, 정말 너가 맞니라는 질문이 끝없이 맴돌았어요. 바쁜 응급실 분위기 속에서 김할머니는 하염없이 그 의사를 찾으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러다 간호사에게 다가가 박명철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물었어요. 간호사는 분명 인턴 선생님 중에 그런 이름은 없는 걸로 안다고 했어요. 순간 김할머니는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요. 방금까지 나를 도와준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름표에 박명철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못 보셨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답했어요. 저희 병원 명단에는 없는데요. 그 말에 김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병실로 옮겨진 수호는 주사를 맞고 곧 깨어났어요. 김할머니는 수호 곁을 지키며 혹시라도 다시 열이 오르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어요. 수호는 눈을 뜨고 김할머니를 부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조금 아프긴 한데 별일 없을 거예요. 그 대견한 말에 김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정하게 답했어요. 할머니가 지켜줄 테니 걱정 말거라.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박명철이라는 의사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치 스쳐 지나간 환영 같았고 이름조차 설명되지 않는 존재였어요. 김할머니는 뭔가 잘못된 걸까 싶어 간호사에게 여러 번 물었어요. 간호사는 거듭 말했어요. 다 확인했지만 그런 분은 없으세요. 김할머니는 믿을 수 없어서 복도까지 나가 의사들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들과 같은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음이 어지러워 응급실 안을 뱅뱅 돌았어요. 곳곳을 살펴봤지만 정말 그 의사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조심스레 위로했어요.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하지만 김할머니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착각이 아닙니다. 그 얼굴이 너무 또렷해서 잊을 수도 없어요. 결국 수호가 안정을 찾았다고 판단되어 퇴원을 준비하게 됐어요. 김할머니는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손주의 건강을 확인하게 되어 안도하면서도 이상한 의문이 더 크게 자라났어요. 민수의 얼굴을 하고 민수의 목소리를 지닌 남자가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났을까? 그리고 왜 기록조차 남지 않았을까? 김할머니는 마치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차라리 꿈이라면 깨어나서 모든 게 말끔히 정리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김할머니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방문을 열었어요. 오랜만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피곤이 몰려왔어요. 수호는 걱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김할머니는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단다. 우리 수호나 얼른 들어가서 쉬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김할머니는 잠시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동시에 떠올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아들의 얼굴을 한 그 의사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과 혹시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회의감이 충돌했어요. 밤이 되자 김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민수가 어렸을 때의 모습부터 하나씩 떠올렸어요.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부터 의대에 합격했다고 기뻐했던 날까지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특히 하얀 가운을 입은 민수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며 응급실에서 만난 박명철을 겹쳐보았어요. 설마 정말 내 아들이 돌아온 걸까? 하지만 이름이 달랐잖아. 라는 생각이 곧바로 이어지며 스스로 부정했어요. 그럼에도 마음은 자꾸만 그날의 의사를 떠올리며 민수임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김할머니는 결국 깊은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동트기 전 부엌에 나가 따뜻한 물을 끓였어요. 평소라면 차분히 차를 우리며 마음을 달랬겠지만 오늘은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댔어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초조함이 몰려왔어요. 아들, 너가 정말 이 세상에 다시 온 거니? 그 말을 혼잣말로 흘리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김할머니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수호가 깰 테니 울면 안 돼. 그렇게 하룻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이 밝았어요. 수호는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로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할머니, 오늘도 병원 가야 해요. 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잖아요. 김할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시 가슴이 뛰었어요. 병원에 가면 혹시 그 의사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다시 보면 더 큰 혼란에 빠질까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어요. 그래도 수호의 건강을 위해서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니 망설임 없이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김할머니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오늘 꼭 다시 가보자꾸나. 병원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 길고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김할머니는 차창 밖 풍경을 보며 멍하니 있었어요. 수호는 여느 아이들처럼 창밖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말하며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저기 학교예요. 애들이 뛰어다니네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김할머니는 마음 한구석이 찡했어요.
이 아이에게 부모가 있다면 더 밝고 행복했을 텐데 하는 미안함이 들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나는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렇게 복잡한 감정 속에서 병원에 도착했어요. 막상 병원에 오자 김할머니는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접수처에 가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저기, 어제 아이를 봐주셨던 박명철 선생님을 좀 뵙고 싶은데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접수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박명철이라는 분은 안 계신데요. 다른 이름을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김할머니는 순간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아니에요. 난 분명히 그 이름표를 봤어요. 직원은 혹시 놓친 기록이 있을까 싶어 다시 검색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이곳에는 그런 이름을 쓰시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파견 온 의사도 아니고요. 김할머니는 알 수 없는 오싹함을 느꼈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이 죽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똑같은 얼굴의 의사가 나타났다 사라졌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설명할 수도 없고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수호는 그 사이에 검사를 받고 나왔어요. 다른 의사가 말했어요.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며칠간 상태를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김할머니는 수호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말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나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고 혼란스러웠어요. 이상하게도 김할머니는 그 의사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왜 그때 하필 나한테 나타났을까? 이게 아들의 영혼이 보낸 어떤 신호인가? 정말 초현실적인 일이지만 김할머니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의심이 피어올랐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수호는 거의 다 나아져서 학교에도 복귀했어요. 김할머니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마음의 갈증은 더욱 커졌어요. 도저히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다.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결국 김할머니는 병원을 다시 찾아가겠다고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박명철이라는 의사를 아예 근무 기록으로 찾고 직접 면담 신청이라도 해볼 생각이었어요. 김할머니는 간단한 짐만 챙기고 혼자 길을 나섰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접수처에 가서 정식으로 말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박명철 선생님이라는 분을 찾아야 해요. 어떤 식으로든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없는 걸로만 나옵니다. 김할머니는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어제도, 그제도 안 오셨나요? 이틀 전에도 없었어요. 명단을 다 뒤져봤는데 그런 이름이 없어요. 김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간호사 몇 명에게도 물었지만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근무표를 다 보고 확인했는데 박명철 선생님은 없었어요. 김할머니는 의아함을 넘어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어요. 이토록 똑같은 사람을 봤는데 왜 모두가 부정하는 걸까? 혹시 정신이 이상해진 걸까 싶어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아들이 무언가 전하려고 내려온 건 아닐까? 그 순간 김할머니의 눈에 한 의문이 서류 가방이 들어왔어요. 누군가 떨어뜨린 것 같아 누구 물건이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김할머니는 일단 접수처에 건네주려다 가방 모서리에 붙은 이름표를 보고 뜨끔했어요. 밖까지만 보이고 뒷부분은 긁혀 있어 잘 안 보였어요. 설마 이것까지 우연일까? 가슴이 서늘해졌지만 곧 직원에게 건넸어요. 직원은 말했어요. 아마 금방 주인이 찾아오겠죠. 잘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할머니는 괜히 미련이 남아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결국 병원에서는 더 이상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김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딜 봐도 아들과 똑같은 사람을 봤다는 증거가 없고 병원 기록도 전무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모든 흔적을 지운 것처럼 보였어요. 아들아, 정말 너가 나를 찾아온 거라면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났니? 김할머니는 중얼거리면서 회한이 가득한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문득 아들이 세상을 떠났던 그날의 사고가 떠올랐어요. 사고 장면을 파헤쳐보지 않고선 이 모든 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김할머니는 그동안 의식적으로 피했던 아들의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 볼 결심을 했어요. 혹시 거기에 어떤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사고에 관한 서류를 다시 살펴보고 당시 경찰 기록도 뒤져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오래전 일이라 증거가 남아있을지조차 불투명했고 스스로도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기 두려웠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알아봐야 해. 내 아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지 모르잖아. 이런 확신이 김할머니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날 밤 김할머니는 사고가 난 날의 신문 기사를 꺼내봤어요. 기사에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도됐고 운전자 부주의라고 간단히 결론 지어져 있었어요. 김할머니는 그때 언론에 자세한 내용을 굳이 알려야 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수호를 돌보는 데 집중하느라 사건을 파헤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이 꽤 많았어요. 블랙박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주변 CCTV 역시 고장 상태였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민수가 그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내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었지. 김할머니는 머리를 쥐어짜듯 기억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선명하게 떠오르는 건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뿐이었어요. 김할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펼쳐서 민수의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눈물이 자꾸만 떨어져 사진을 적실 때쯤 김할머니는 두 손을 모았어요. 민수야, 너가 정말 나타나서 나에게 뭘 말해주려는 거라며 엄마가 비록 늦었지만 너가 못다 한 걸 찾아볼게. 그렇게 속으로 다짐하면서 김할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눈앞에 의연한 표정의 민수 사진을 보니 가슴이 저릿했어요. 누군가는 미련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김할머니는 멈출 수 없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절실함이 있었어요. 민수의 사고가 정말 단순 사고였을까? 아니면 무언가 감춰진 비밀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박명철이라는 사라진 의사는 아들의 영혼이 투영된 존재는 아닐까? 그 의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결국 김할머니는 내일 바로 사고 현장부터 가보자 하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어둠 속에서 홀로 결단을 내린 채 긴 밤을 견뎌냈어요. 김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섰어요. 수호에게는 학교 잘 다녀오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병원 근처를 지나 사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아들이 떠나간 그날의 풍경을 더듬으며 걸으려니 가슴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해야 마땅한데 김할머니에게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길을 따라 내려가며 주변을 살펴봤지만 이미 10년의 세월이 흘러 흔적을 찾기 쉽지 않았어요. 도로는 새로 포장되었고 주변 건물들도 많이 바뀌어 예전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김할머니는 땀을 닦으며 중간중간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순간이 떠오를 때마다 눈을 질끈 감고 겨우 마음을 다스렸어요. 조금 더 걸어가자 당시 사고를 조사했던 경찰서 건물이 보였어요. 김할머니는 어쩌면 이곳에 무언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구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10년 전 교통사고 자료를 볼 수 있는지 물었어요. 경찰관은 오래된 기록이라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일단 컴퓨터를 검색해 보겠다고 했어요. 잠시 후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기록이 제한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실망했지만 가능하다면 어떤 정보든 알고 싶다고 부탁했어요. 경찰관은 살짝 머뭇거리다가 귀띔했어요. 당시 담당이었던 형사가 아직 근무 중이긴 합니다. 김할머니는 급히 그 형사를 찾았어요. 10년 전에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사건을 담당하셨던 분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서 내 사무실 한편 책상 위에 잔뜩 서류를 쌓아둔 중년의 형사가 보였어요. 직원이 형사를 가리키며 당시 사건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설명했어요. 김할머니는 형사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로 아들을 잃은 사람입니다. 형사는 묵직한 표정으로 김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할머니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제 아들 사고가 정말 단순 교통사고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애가 억울하게 떠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형사는 말을 아낀 채 묘한 눈빛을 보였어요. 잠시 서류를 뒤적이더니 답했어요. 유감스럽지만 기록에는 운전 부주의로 인한 단독사고로만 적혀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서류에는 몇 가지 간단한 메모만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블랙박스가 분실되었고 주변 CCTV 고장으로 영상 확보가 불가했으며 목격자도 없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김할머니는 다시 한번 허탈함을 느꼈어요. 그때 형사가 말했다는 사건 처리가 너무 빨리 종결됐다는 소문이 기억나 직접 물어봤어요. 당시 수사가 빨리 마무리됐던 걸로 들었습니다. 혹시 뭔가 미심쩍은 점이 있었다고 느끼진 않으셨어요? 형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잘라 말했어요. 증거가 부족해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할머니는 속이 타들어가면서도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서를 나서기 전 형사는 김할머니를 조용히 불렀어요. 사실 저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윗선에서 사건을 더 캐볼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이 내려왔어요. 지금은 그 시절만큼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말에 김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수상한 기류가 느껴졌어요. 형사의 무뚝뚝한 표정 뒤에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으려는 단호함이 비쳤어요. 김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문득 아들이 왜 하필 그날 여행을 떠났나라는 의문이 다시 떠올랐어요. 김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상상해 봤어요. 정말 휴가차 떠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 예전에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던 질문들이 머리를 가득 채웠어요. 김할머니는 길을 걷다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민수야, 너가 정말 날 부른 거라면 좀 더 확실한 실마리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이 끝나자 눈가가 붉어졌어요. 다음 날 김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민수의 친구 정태에게 연락을 했어요. 정태는 민수와 대학 시절부터 각별한 사이였고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김할머니는 당시 일이 갑자기 궁금해졌다고 둘러대며 식사 자리에서 차근차근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정태야, 너 혹시 그때 민수 사고에 대해 뭔가 들은 거 없어? 정태는 놀란 눈으로 김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아직 그 사건을 파헤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김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최근에 이상한 일을 겪어서 말이다.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네. 정태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저도 의아한 점이 있긴 했어요. 민수 형이 사고 나기 전 병원 내부 문제를 고민하던 것 같았습니다. 환자 기록에 뭔가 수상한 부분을 찾았다고 했는데 구체적 내용은 말하지 않더군요. 김할머니는 정태의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떤 문제였는지 혹시 전혀 듣지 못했니? 정태는 주먹을 살짝 쥐었다 펴며 망설였어요. 아마 병원 높은 사람들과 관련된 일 같았어요. 민수형이 자꾸 환자 기록을 파헤치면서 억울하게 숨진 환자의 케이스를 조사하고 있었죠. 김할머니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서 그 일을 밝히려 했던 거니? 정태는 무거운 얼굴로 대답했어요. 네. 민수형은 원래 정의감이 강했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그걸 막으려 했던 것 같아요. 결국 민수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더 이상 그 문제는 수면 위로 오르지 않았죠. 김할머니는 손을 꼭 모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가 평소 환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태는 김할머니에게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예전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면 민수가 뭘 조사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볼게요.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김할머니는 정태에게 손을 맞잡으며 말했어요. 고맙구나. 너가 도움을 준다면 마음이 훨씬 든든해. 정태는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어요. 민수형 일이니까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힘이 하나마 실마리를 잡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 내부 문제를 알게 되면서 아들의 죽음이 정말 우연한 교통사고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 보였어요. 그럼 그 박명철이라는 의사는 아들이 전하지 못한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나타난 걸까? 김할머니는 그 생각을 곱씹으며 뭔가 뜨거운 것이 목에 차오름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모호했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김할머니는 사건을 단순히 호기심으로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정태는 며칠 뒤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는 사이 김할머니는 다시 병원을 찾아가 혹시라도 박명철을 우연히 마주칠 수 있을지 기대했어요. 복도마다 간호사들에게 물어봤지만 그 누구도 그런 의사를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다른 방문객들에게조차 혹시 낯선 의사를 보지 못했냐고 물었지만 부정적인 답변뿐이었어요. 김할머니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그저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싶었어요. 민수를 닮은 사람을 봤는데 아무도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다니. 이 세상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김할머니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했어요.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아들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밝게 웃던 그 모습과 응급실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박명철의 눈빛이 계속 겹쳐 보였어요. 김할머니는 흐느끼듯 중얼거렸어요. 민수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 너를 꼭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너를 먼저 보냈으니 남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의 진실을 밝혀주는 것뿐이란다. 그리고 눈을 꼭 감았어요. 눈물은 말라갈 줄 모르고 김할머니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정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일단 병원 기록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민수가 그때 파헤치고 있던 의료사고 사건이 꽤 복잡해 보입니다. 김할머니는 수화기를 꼭 쥐며 물었어요. 어떤 식으로 복잡하다는 거니? 정태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고위층 관련 인물이 얽혀 있다고 하네요. 병원에서도 은근히 누군가 입막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할머니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렇다면 민수가 그 사람들의 비리를 밝히려다가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더 깊이 파고들면 증거나 증언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병원에서도 이미 오래된 일이라며 회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김할머니는 애타는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그래도 부탁하마. 뭐든 할 수 있는 만큼 해줘. 정태는 결의를 다지듯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민수 형이 떠오르네요.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할머니는 그 다음 날 차분히 정태와 합류해 병원 내부 고발자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만나기로 했어요.
민수의 수첩에 적혀 있던 이니셜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간호사라는 정보를 얻게 됐어요. 정태는 해당 간호사의 현재 연락처를 어렵게 찾아냈고 김할머니와 함께 그를 만나러 갔어요. 좁은 카페 구석에서 만난 간호사는 잔뜩 긴장한 눈빛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민수 선생님하고 가끔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병원에서 무언가 잘못 돌아가는 걸 바로잡으려 하시더군요. 하지만 위에서 심하게 압박이 들어오자 정겁이 나서 그만뒀어요. 김할머니는 잔을 움켜쥔 채 초조하게 물었어요. 민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조사했는지 들으셨나요? 간호사는 살짝 입술을 떨며 답했어요. 어떤 환자의 차트가 조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VIP 환자 가족이 병원 측에 돈을 건네면서 기록을 바꾸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민수 선생님은 그 불법 행위를 밝혀내려 했고요. 정태가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히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민수는 그 증거를 찾고 있었겠군요. 간호사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할머니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민수의 사고가 단순 부주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군요. 간호사는 고개를 떨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황상 그렇게 의심할 만합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 병원에서 못 버티겠더라고요. 윗선에서 서류를 통째로 바꾸거나 없앤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정태는 심각한 어조로 정리했어요. 법적으로도 큰 문제인 만큼 누군가가 이를 쉬쉬하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할머니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왜 아들이 굳이 여행을 빌미로 밖으로 나갔는지, 혹시 증거를 찾기 위해 먼 곳을 다녀오려고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여행이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뭔가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간 길이었다면 병원이나 고위층에서 이를 알고 방해하려 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어요. 그렇다면 아들의 죽음은 정말로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가까워졌어요. 김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손을 꼭 모으고 앉아 있었어요. 간호사는 떠나면서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어요. 민수 선생님은 정말 환자를 위했고 저 같은 평범한 간호사들한테도 잘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당한 일을 그냥 덮어두기에는 너무 억울해요. 김할머니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맙습니다. 제 아들을 그렇게 기억해 주셔서요. 간호사는 깊이 인사하고 서둘러 카페를 나갔어요. 정태가 김할머니를 살폈어요. 더 알아봐야겠지만 이렇게라도 실마리를 찾은 게 다행입니다. 김할머니는 혼란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막연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인 정황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수의 진심을 다시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내 아들은 끝까지 환자를 보호하려고 했구나. 그 마음이 결국 어떤 세력에게는 거슬렸을 테지. 그렇다면 김할머니에게 응급실에서 나타났던 박명철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어쩌면 민수가 남긴 마지막 신호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타까움과 미스터리가 뒤엉킨 채 김할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며칠 뒤 정태는 병원 측과 다시 접촉을 시도했지만 강한 반응을 얻지는 못했어요. 이미 오래된 문서라 찾기 어렵다거나 그런 사건 기록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할머니는 그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쩌면 간호사 말처럼 기록이 통째로 사라졌을 수도 있겠네. 정태는 김할머니를 안심시키려는 듯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는 무언가를 알고 있을 테니 조금 더 돌아보고 찾아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야겠지. 결코 포기할 수 없단다. 그날 밤 김할머니는 다시 한번 아들의 사진 앞에 섰어요. 사진 속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수야, 너가 꼭 밝혀내려던 진실을 엄마가 대신 해줄게. 잘 지켜봐 주렴. 그 말을 마치자 가슴에서 시린 아픔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민수를 위한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실감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문득 그 의사 박명철을 만났을 때 느꼈던 묘한 안도감을 떠올렸어요. 민수의 얼굴을 한 의사가 전하던 시선에는 다정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건 마치 엄마, 부디 이 길을 포기하지 말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튿날 김할머니는 새벽에 일어나 벽장 속에 민수 유품을 꺼냈어요. 의대 졸업할 때 쓰던 책과 아직 남아있는 낡은 노트, 명찰 등이 들어있었어요. 혹시라도 놓친 단서가 있을까 싶어 하나씩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삐뚤빼뚤 메모가 되어 있는 노트 일부 구석엔 수상한 이니셜이 적혀 있었고 몇몇 의료용 전문 용어가 영어로 섞여 있었어요. 김할머니는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렴풋이 중요한 기록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태에게 물어봐야겠군. 이 안에 무언가 힌트가 있을지도 몰라. 김할머니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김할머니의 눈빛은 확고해졌어요. 아들의 죽음이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그가 파헤치려던 일도 점차 윤곽이 잡혀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증이 남았어요. 박명철, 대체 누굴까? 그렇게 내 눈앞에 나타나서는 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까? 김할머니는 때때로 저녁 늦게 병원 근처를 맴돌며 혹시라도 그를 볼 수 있을까 기대했어요. 하지만 소득은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김할머니는 하늘을 향해 작게 중얼거리곤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게 맞지? 다시 나에게 나타나 줄 거니? 김할머니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젠 슬픔을 넘어서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가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어요. 손주 수호도 상황을 완전히 알진 못했지만 김할머니가 바쁘게 돌아다니는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했어요. 할머니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도와줄게요. 김할머니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수호는 할머니 마음만 알아주면 돼.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의 부모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면 내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단다. 며칠 후 김할머니는 정태와 함께 차량 정비소를 방문했어요. 민수가 사고로 떠나기 전에 차를 점검받았던 곳이라는 정보를 구했어요. 혹시라도 당시 기록이 남아있을까 싶어 직접 찾아간 거였어요. 낡은 정비소 안에는 중년의 정비사가 홀로 앉아 있었어요. 김할머니가 정중하게 말을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10년 전쯤 민수라는 젊은 의사가 이곳에서 차를 고친 적이 있을까요? 정비사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조금 갸웃했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일지라도 찾으면 나오려나요? 김할머니와 정태는 정비소 구석에 쌓여있는 오래된 장부를 함께 뒤적였어요. 먼지에 기침이 나고 종이가 누렇게 바랜 흔적이 있었지만 꼼꼼히 확인했어요. 한참을 뒤지다 보니 민수의 이름이 적힌 짧은 수리 기록이 보였어요. 날짜는 사고 나기 몇 주 전이었어요. 김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여기 있네요. 차량 점검을 의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태도 비장한 얼굴로 페이지를 살폈어요. 어떤 부분을 점검했는지도 볼까요? 거기에는 간단한 부품 교체와 타이어 교체 등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정태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 찌푸렸어요. 타이어를 교체한 게 눈에 띄네요. 사고 직후 경찰 기록에는 타이어가 상태 불량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여기서는 새 타이어로 교체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김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경찰 쪽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적은 건가? 아니면 누군가가 일부러 그렇게 꾸민 건가? 정태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분명 뭔가 어긋나 있네요. 타이어 상태가 원인이 아니었다면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비사는 이 얘기를 듣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분명 타이어는 새 걸로 갈아드렸었죠.
그 의사가 안전에 특별히 신경 쓰시던 분 같았어요. 제가 이 정도면 안 갈아도 된다 했는데 꼭 갈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 이야기에 김할머니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민수가 평소 꼼꼼하고 철저한 성격이었다는 걸 다시금 떠올렸어요. 그런 아들이 부주의로 사고를 낼 리 없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김할머니는 손끝이 떨리면서도 마음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정태는 수리 기록을 사진으로 남기고 정비사의 간단한 진술을 받아 적었어요. 김할머니는 심호흡을 하며 정비사를 향해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덕분에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비사는 멋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태는 밖으로 나오며 작게 웃었어요. 어머니, 서서히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더 발품을 팔면 민수 형이 겪었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할머니도 작은 미소로 화답했어요. 그래, 아들도 분명 기뻐할 거다. 그렇게 새로운 단서를 손에 넣고 돌아오는 길, 김할머니는 문득 응급실에서 만난 박명철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은밀히 이끌어주고 있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상상을 했어요. 그 의사와 또 마주친다면 아들이 남긴 말을 직접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피곤에 지친 몸으로도 김할머니는 지쳐 쓰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달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겪었던 부조리를 세상에 알리고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리라는 의지가 가슴속에서 활활 타올랐어요. 김할머니는 맑은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며 깊이 숨을 쉬었어요. 머릿속은 계속해서 아들의 죽음과 병원 비리에 대한 생각으로 복잡했어요. 하지만 며칠 전 정태와 함께 얻은 단서들 덕분에 한 발씩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김할머니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혹시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그 의사 박명철을 발견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두려움보다도 아들이 남긴 길을 내가 꼭 잇겠다는 결심이 더 컸어요. 김할머니는 손주 수호에게 가볍게 도시락을 챙겨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학교 잘 다녀오렴. 그리고 문을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민수야, 너를 꼭 지켜주마. 김할머니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 근처를 둘러봤어요. 한낮에도 응급실은 분주하고 긴장된 공기가 맴돌았어요. 그 안을 살피다 보니 김할머니는 여전히 낯익은 얼굴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언젠가 또 불쑥 박명철이 나타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주변에선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김할머니는 한동안 복도에 서서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어쩌면 자신이 헛된 희망을 품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스쳐갔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아들과 꼭 닮은 그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다시 마음먹었어요. 김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병원 내를 조금 더 돌아다니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김할머니가 병원 밖으로 나오자 편안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다가왔어요. 그는 김할머니에게 조심스레 인사를 건네며 물었어요. 혹시 민수 선생님 어머님 맞으신가요? 김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어요. 예, 그런데 누구신지. 여인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예전에 민수 선생님과 함께 일했던 간호조무사였어요. 그때 어머니를 몇 번 뵌 적이 있어서요. 김할머니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여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병원을 옮겨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어머님께서 뭔가를 찾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김할머니는 반가움과 동시에 미묘한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그 여인은 김할머니를 근처 조용한 카페로 안내했어요. 자리 잡고 앉자마자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 선생님은 늘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셨죠. 저도 그분 곁에서 많이 배우고 존경했어요. 당시 병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저도 뭔가 수상쩍은 분위기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잔을 꼭 쥐며 물었어요. 수상쩍다니. 혹시 구체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나요? 여인은 조심스레 주변을 살핀 뒤 대답했어요. 고위층 인사의 가족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료 과실로 인해 상황이 나빠졌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장 측에서 기록을 조작하거나 없앤다는 말도 돌았어요. 민수 선생님이 그걸 알게 되었고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이미 정태와 간호사에게서 듣던 내용과 일치한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히 누군가가 민수가 진실을 폭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걸로 보였어요. 여인은 조금 더 망설이다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병원장 비서로 일하던 친구에게 들은 건데 민수 선생님이 사고 나기 전날까지 병원장실로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직접 만나 얘기하자고 요구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사고 소식이 전해졌고요. 김할머니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그랬군요. 민수가 병원장과 직접 대면하려 했던 거네요. 여인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어요. 모두들 민수 선생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어요. 정말 안 그랬으면. 김할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여인에게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라도 내 아들이 겪은 일을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지네요. 여인은 작게 답했어요.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빕니다. 저도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그 뒤로 여인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카페를 나갔어요. 김할머니는 자리에 멍하니 앉아 한동안 잔을 만지작거리기만 했어요. 저녁이 가까워져서야 김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문을 열자 수호가 기웃거리며 나왔어요. 할머니 많이 늦으셨네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김할머니는 수호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조금 볼 일이 있어서 바깥에 다녀왔단다. 우리 수호는 밥은 먹었니? 수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까 동네 아줌마께서 반찬도 챙겨주셨어요. 김할머니는 수호에게서 젓가락을 건네받으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모르지만 나는 한시라도 빨리 아들의 진실을 밝혀야겠다. 그 생각은 김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했어요. 늦은 밤 김할머니는 아들의 사진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민수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가 곧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다음 날 정태에게서 새로운 연락이 왔어요. 병원장의 측근 중 한 명이 마음을 바꿔 증언을 해줄 수도 있다는 말이었어요. 정태는 전화통화로 신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쉽게 입을 열지는 않을 거예요. 어머니께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 네. 적절한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민수 형 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할머니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문득 지난날 민수가 집에 와서 힘들어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직 어린 수호를 바라보며 말했던 모습이 선명했어요. 내가 그만두면 안 돼요.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난 절대 포기 못합니다.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니 병원 내부 비리를 알고 괴로워했던 민수의 고뇌였다고 짐작됐어요. 김할머니는 마음이 쓰라렸지만 동시에 아들의 결의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의무감도 함께 느꼈어요. 오늘도 김할머니는 새벽녘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김할머니는 사고 현장 근처를 한 번 더 찾아갔어요.
예전에 있었던 가로등, 그리고 버스 정류장 근처도 유심히 살폈어요. 당시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혹시라도 남겨진 그림자 같은 흔적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러나 그곳은 이미 개발이 진행되어 풍경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멍하니 길 한가운데 서 있자 자동차 경적이 울리며 지나갔어요. 김할머니는 움찔하며 길을 피했어요. 그리고 묵묵히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박명철 혹시 여기에 다시 나타나진 않을까 하는 기대를 버릴 수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김할머니는 정태와 병원장 측근을 만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낯선 카페 한 구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은 누군가에게 눈치를 보는 듯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정태가 김할머니를 소개하자 그 남성은 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병원장실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김할머니는 말없이 그를 응시했어요. 그 남성은 음료도 제대로 입에 대지 못한 채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저도 깊이 관여하지 않았지만 10년 전쯤 병원장의 지시로 몇 가지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민수 선생님이 그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걸 병원장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민수 선생님을 달래거나 회유하려고 했죠. 그런데 끝내 대화가 잘 안 됐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김할머니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들었어요. 정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민수 형의 사고와 병원 쪽이 직접적으로 연관됐다고 보시나요? 그 남성은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정확한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병원장 쪽에서 민수 선생님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만들라는 말을 주변에 흘렸다고 들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던 날 민수 선생님이 여행을 떠난다고 했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떠나는지 이유를 몰랐거든요. 김할머니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민수가 병원장을 직접 만나려고 했고 또 갑작스러운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이 수상쩍게 연결됐어요. 그 남성은 계속해서 머리를 감싸쥐듯 하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더 묻거나 따지시면 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병원장도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김할머니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태는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얘기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김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힘드셨을 텐데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어떻게 떠났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남성은 고개를 떨군 채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둘러 카페를 빠져나갔어요. 정태와 김할머니는 그가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카페 한편에 흐르는 음악이 허망하게 들렸어요. 김할머니는 손등에 힘을 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민수야, 이제 정말 너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정태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경찰에 재조사를 요구하거나 언론 쪽에도 제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충 정황이 맞춰지고 있어요. 김할머니는 의연한 태도로 대답했어요. 그래야겠구나. 그리고 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이제 끝을 볼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그날 밤 김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오늘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단에 찬 눈빛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 대신 끝까지 가볼 테니 조금만 더 지켜봐줘. 이제 김할머니에게 후회란 없었어요. 응급실에서 나타난 박명철의 모습이 아들을 대신해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던 건 아닐까 싶었어요. 김할머니는 오래간만에 밤이 깊도록 눈을 붙이지 않은 채 내일의 일을 준비했어요. 며칠 후 정태는 본격적으로 사건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김할머니는 경찰서에 민수의 사고에 대한 의혹을 재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그와 동시에 정태는 언론 일부에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병원 내부 고발자 증언과 정비소 수리 기록, 그리고 병원장 측근의 간접 증언까지 조합하면 의심할 만한 근거가 충분해 보였어요. 어느 정도 파문이 일어나자 경찰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웠는지 추가 조사를 개시했어요. 병원장 측에서는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이미 세간의 눈길이 향하고 있었어요. 김할머니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해야 할 일이었기에 김할머니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수호는 할머니가 요즘 많이 바쁜 걸 느끼면서도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무언가 중요한 걸 하고 있다는 분위기만은 감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수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아빠랑 관련된 일이에요? 김할머니는 놀라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그래.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알아보고 있단다. 수호는 큰 눈을 깜빡이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저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빠를 제대로 알고 싶어요. 김할머니는 울컥했어요. 이 작은 손주가 이미 아버지의 부재를 견디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김할머니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수호야. 지금은 할머니가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란다. 조금만 기다려주렴. 나중에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꼭 알려줄게. 수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후로 경찰은 추가로 증거를 수집했고 사건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10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 병원 비리 의혹 재점화라는 제목의 기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김할머니는 이를 보며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기사 댓글에는 김할머니를 응원하는 글도 있었고 병원 측을 비난하는 내용도 보였어요. 정태는 말했어요.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면 병원장 측에서도 더 이상 손 놓고 있긴 어렵습니다. 김할머니는 처음에는 기사화되는 걸 두려워했지만 이젠 그것이 민수를 위한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과정을 보며 김할머니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병원장과 관련된 사람들은 처음엔 부인했지만 내부 문건과 몇몇 증언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경찰이 병원을 수색하자 추가적인 문서가 발견됐어요. 거기에는 VIP 환자 가족의 의료 과실을 덮으려 한 정황이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병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직원의 독단적 행동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민수의 죽음과 연결되는 의혹이 짙게 깔려 있어 여론은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김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내 아들이 억울함 없이 떠나도록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태도 김할머니 곁에서 불철주야 뛰어다니며 조사와 인터뷰를 도왔다고 말했어요. 재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김할머니는 어느 날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뭔가가 바뀌었을 거라 기대했지만 여전히 분주한 사람들 사이에서 아들과 똑같은 얼굴을 한 의사는 보이지 않았어요. 간호사 몇 명이 김할머니를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응원의 말을 전했어요. 김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일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고 나서 복도 끝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어요. 박명철 선생님, 정말 어디 계신가요? 나에게 전해주려던 말은 이젠 충분히 전해진 걸까요? 그날 이후로 재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어요. 경찰 측은 병원장과 그 주변 인물들이 민수가 파헤치던 비리 사실을 덮으려고 했고 여차하면 민수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어요.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고를 비롯해 여러 의구심이 사실로 굳어지며 병원 비리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하나둘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김할머니는 정확히 누가 어떤 방식으로 민수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어도 이 정도로도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큰 진전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정태는 김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이제 진실을 되찾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수 형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난 셈이죠. 김할머니는 수호를 데리고 아들의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수호에게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를 간단히 설명해 줬어요. 수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아빠, 훌륭한 사람이었네요. 언젠가 꼭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어요. 김할머니는 깊은 슬픔과 안도가 섞인 표정으로 납골당 앞에 서서 말했어요. 민수야, 너가 지키려던 진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두 사람은 납골당 문을 나서며 맑은 햇살을 느꼈어요. 공기는 서늘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밝아지는 듯 했어요. 김할머니는 문득 민수의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살포시 고개를 돌려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엄마 고마워요라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어요. 며칠 뒤 김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병원에 한 번 더 들렀어요. 혹시라도 미련이 남은 게 있다면 정리하려는 의도였어요. 하지만 박명철이라는 의사의 흔적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간호사에게 물었지만 그런 분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김할머니는 복도 한편에 멈춰서서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됐다. 내가 꼭 해야 할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 더는 여기서 찾을 게 없겠지.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김할머니는 가슴 한구석이 후련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고, 비록 범인이 누군지 완전히 가려내진 못했지만 충분히 진실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어요. 손주의 손을 잡고 밝은 햇빛 속을 걸어나가며 김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때 환하게 웃는 민수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의사 가운을 입고 엄마 정말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김할머니는 작게 속삭였어요. 안녕, 나의 아들. 이제는 마음 편히 쉬어라. 그리고 다시 눈을 떴어요. 낯선 광경도 이상한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만 김할머니는 어쩐지 민수가 분명 곁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영원한 이별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오래도록 혼란과 슬픔으로 물들어 있던 그 세월이 비로소 아물고 있었어요. 김할머니는 수호에게 손을 내밀고 둘은 나란히 길을 걸었어요. 볕이 따스하게 내려오는 오후, 김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고요한 평안이 자리 잡았어요. 민수야, 고맙다. 그 한마디와 함께 김할머니는 마침내 삶의 새로운 걸음을 내딛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그 아픔은 더 큰 사랑과 용서로 바뀌어 있었어요. 오늘도 바람은 부드럽게 감나무 잎을 흔들고 김할머니와 수호의 발걸음을 따스하게 감싸줬어요. 김할머니는 다시 한번 속삭였어요. 그래, 우리 이렇게 살아가자.